사실은 자기 사건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는 상담해보면은 이게 어려운 사건이에요, 쉬운 사건이에요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면 사실 대리인 선임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상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이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꽤나 많은 시간을 돌려막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죠? 회생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전에 했단 말이죠. 작년 8월쯤에. 네. 그때는 빚이 얼마셨어요? 그때 한 5천에서 6천 사이 그 정도. 그래요? 네. 근데 그 빚이 그렇게 많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7천에서 1억 사이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돌려막았다 하시면 언제부터 계속 빚을 갚고 또 갚고 계속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와.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론 받다가 이제 그 다음 달 돼서 또 메꿔야 되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카드값은 메꿔야 되겠고 또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빌려서 그거 하고 조금 더 빌리자 한 게 이제 한 3년, 4년 정도 했었죠. 아이가 이제 그때는 또 돈도 많이 들어갈 때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 또 막 아팠거든요,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또 가서 또 병원비도 해야 되고, 이제 처음 시발점은 그거였죠. 가게를 하게 됐어요. 가게를 했는데 이제 돈이 좀 모자르니까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야채,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럼 잠깐만요. 네. 우리가 네.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큰 돈을 우리가 벌지는 못하니까 네. 계속 빌려서 조금 갚고 또 네. 빌려서 조금 갚고 빌려서 조금 갚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여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가게 때문에 이제 회사 그때 당시에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일이 많이 없으니까 뭐 들어오는 돈도 적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근데 이제 그 옆에 아주 큰 시장이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리 뭐 거기서 좀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이제 단골도 물론 있죠. 근데 거기 앞에 또 재개발이 또 들어가가지고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저희 단골 손님이 거의 한 70% 80%가 빠진 거예요. 사라지고 딴 데 네. 이사 가버렸어요? 이사 가고 없으니까 이제 1년은 그래도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전에 우리 그 직장 다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야채 가게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그 수입이 더 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야채 가게에서 일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배우 일도 할 줄 알고 하니까 또 오래 안 보니까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가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채 가게가? 네. 그래가지고 저거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갚아 나가면서 최대한 돌려막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좀 벌어야지. 네. 벌어서 갚아야지 언젠가 돌려막기 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생각으로 했는데 1년은 이제 돌려막기 안 하고 잘 갚아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하다가 이사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물건도 띄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아예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입주 청소 일을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하던 일을 해야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저희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남의 돈 받는 게 그게 네. 세상 편한 거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장사해가지고는 그냥 안 하는 게 그게 돈 버는 거라고 네.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몸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당 받고 월급 받고 그 직장 생활이 진짜 제일 편한 거구나. 이제 장사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이변이 생기니까, 이런 이변이 있을 줄은 또 몰랐죠.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돌려막기가 이제 돌려막기 너무 힘드니까
친구도 예전에 개인회생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갚고 나니까 신용도 올라가고 좋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알아볼래?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했더니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 조건 그거 먼저 찾아보고 하니까 자격 되길래 한번 신청해 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모르셨어요? 옛날에 우리 돌려막았을 때는? 네, 알았는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돌려막아도 그냥 적당선에서 또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수년간 되다 보니까 장사하면서 이제 빚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그게 제일 돌리는 금액이 커지는 거구나. 그게 그죠? 제일 컸던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일을 잠깐 쉬었다는데 어디 아프셨어요? 어깨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왜 끊어져요? 일하다 끊어져요? 네. 일하다가 끊어져요? 이제 오른손을 많이 활용하니까 어깨 막 닦아야 되니까 어느 날 어깨가 계속 아팠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장은 없으니까. 근데 점점점 더 심해지더니 어느 날 이게 팔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요 지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인대가 끊어진 데다가 물이 찼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매봤는데 그 치료 마지막 치료 끝나고서 이거로도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비가 1,600이래요. 수술비가요? 네. 너무 비싸네요. 그 의사 하시는 말씀이 딱 마지막에 그 시술 받고 딱 갔는데 이제 물도 없고 괜찮아졌다고. 수술이 무슨 천 얼마씩 해요? 네, 돈 벌었다고 나한테. 또 그렇게 큰 돈이 나갈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사건이 어려운 사건은 전혀 아니에요. 빚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이제 우리가 갚는 돈은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네. 우리가 지금 20% 그죠? 20 몇 프로 변제하는 거죠? 그 27% 변제하는 거구나. 한 달에 우리가 40만 원씩 그죠? 네. 40만 원씩 36개월 이렇게 딱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회생법원 접수를 했기 때문에 네. 어려울 게 사실 전혀 없거든요. 어려울 게. 우리가 지금 23년도에 접수해가지고 125만 원에 그다음 네. 월세 네. 일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150만 원 정도 최저 생계비를 하고 나머지도 이제 190만 원에서 네. 150만 원 빼서 40만 원 갚는 딱 되게 그 평균적인 그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사건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담해 보면은 이게 어려운 사건이에요, 쉬운 사건이에요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면 사실 대리인 선임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실력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쉬운 사건이면은 그냥 싼 데 맡기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금액이 엄청 크다고 저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이게. 저를 갚아 나갈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선생님하고는 다 저기 큰 금액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뭐 7천, 뭐 1억 5천, 2억 막.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큰 금액 되는 거야? 혼자. 그럼 거긴 나는 세 발의 피네. 좀 더 쓰고 오셔도 될 뻔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되고 나니까 잠도 잘 자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틀 있다가 그거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아질까? 또한 일주일 있다가 월세 내야 되는데 모아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딱 되고 나서 이거 충분해.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충분하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왜냐면 이게 하루 일당, 네. 그러니까 한 이틀 일당 네. 정도, 이틀 일당 정도. 그래서 이거 충분해 이거 하고 우리 아들 저기 뭐 맛있는 것도 사서 먹일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 이제는 뭐 집에서 있을 때 막 콧노래도 나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서 하여튼 항상 선생님은 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선생님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찍어놓은 영상 보셨어요? 네, 한번 봤어요. 그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왜냐면 저희한테 이제 사건 맡기시는 분들 중에 실제 의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기는 그거 보고 도움이 많이 받았다라는 네. 그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도움을 한번 줘보세요. 더 이상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하셔서 3년만 고생해서 갚으면 3년 후에는 날개를 펼쳐요.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 활용해서
편안하게 마음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되게 진심이긴 한데 네. 아무튼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제 말투가 원래 이래서 그런가요? 아유, 하여튼 고생하셨고 뭐 한 달에 40만 원씩이야 뭐 건강만 하시면 네.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고 네. 혹시라도 좀 돈이 여유가 좀 있으시면 계속 넣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을 갚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뭐 60, 한 달에 80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 놓으시면 혹시라도 또 우리 몸 쓴 일이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 네. 그때 3개월 못 낸다. 네. 그게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이미 넣어놨기 넣은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44만 원 넣어야 되면 그냥 60만 원씩 그냥 넣는다 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3년을 기한을 잡고 만약에 그 전에 돈이 뭐 어디서 목돈이 생겼거나 뭐 가령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 번에 그냥 다 넣어도- 가능해요. 아. 그 가능하고 저희가 그런 신청들을 꽤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급여가 선생님도 사실 급여가 좀 낮게 지금 네. 신고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벌면 이거보다 더 벌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회생 신청할 때는 한 200 정도의 급여로 들어갔는데 네. 회생 끝나고 한 300 이상 우리가 벌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돈이 좀 통장에 넉넉하게 있으니까 네. 넣겠다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약간 속였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갚겠다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안 돼, 그냥 통장 그냥. 주변에 누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일 편한 게 그거예요. 뭐 요번 추석 때 뭐 엄마한테 이걸 맞아. 얘기해줬는데 엄마가 불쌍해서 그냥 갚아준다 하더라. 아. 뭐 안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 이렇게 받는 한이 있어도 뭔가 법원에서 자기를 속였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스토리는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막 돈 많이 번다고 막 신고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 뭐 현금 많이 받는 장사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돈 좀 생기시면은 별도로 좀 모아 놓으셨다가 저는 몰라가지고 이제 매달 많이 돈 금액이 거의 막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제 40만 원이니까 충분히 여윳돈이 조금 여유가 남을 수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빨리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넣어버려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능은 한데 네, 그걸 하실 때 그거를- 내 통장에 그렇죠. 막 돈이 막 이렇게 쌓여 그러면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고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거면은 엄마가 안 됐다고 그치, 해가 그치, 그치, 좀 안쓰러워서 빼놓고. 엄마가 네. 해서 주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도 어떤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법원에서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원래는 회생에는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해줘요. 모든 법원들이. 그러니까 사연을 만들어 와야지. 내가 갑자기 급여가 올랐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야 급여 오르면 더 갚아야지. 네가 지금 급여가 낮아가지고 20%밖에 안 갚는 건데 네. 급여 올랐으면 40% 갚아야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없애달라는 거 말이 되느냐. 채권자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뭐 돌려맞고 또 혼자 애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뭐 저한테 한번 문자 보내신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뭐라도 네. 문제가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뭐 제가 바로 뭐 하루 안으로 보통 답변을 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건강하시고요. 네.